활기찬 인생을 위한 건강 지침서가 되어드리겠습니다. 하비오! 활력맨 권대입니다. 안녕하세요, 이지영입니다. 덕분에 힘이 나네요. 네, 그렇습니다. 요즘 또 대세가 또 이렇게 또 건강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그 중에서도 특히나 오늘은요, 우리 몸에 건강해야 될 것 중에 척추 디스크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싶어요. 네. 이 척추 디스크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남녀노소 불문하고 많이 앓고 있는 질환이잖아요. 네, 정말 제 주위에도 이 척추 때문에 고생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 저희가 준비를 했습니다. 오늘은요, 척추 질환의 비수술적인 치료법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도움 말씀 주실 분 모셨는데요. 새바른병원의 최규현 원장 나오셨습니다. 원장님 안녕하세요. 환영합니다.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시청자 여러분 상담 전화 받고 있죠. 아래로 지금 전화번호가 나가고 있을 텐데요. 방송 함께 하시다가 원장님께 궁금하신 사항 있으시면 바로바로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담 전화 친절하게 받아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오늘 척추 구조 좀 알아보면 좋을 것 같은데 척추가 어떤 구조로 생겼고 어떻게 돼 있길래 우리 척추 디스크라는 게 또 생기는지 네. 아마 구조를 아신다면 이해하기 빠르실 겁니다. 그렇죠. 그렇죠, 원장님? 네, 구조 그렇죠. 어떻습니까? 네, 척추라는 것은 일반적으로 뼈를 가리키는데 이 뼈라는 것만 있어서는 사람의 몸이 움직일 수가 없거든요. 몸의 가장 깊은 곳에 있는 뼈대 구조, 척추 안에는 움직임을 가능하게 해주는 뼈와 뼈 사이 디스크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 디스크는 정확히 얘기하면 병의 이름이 아니라 이 뼈와 뼈 사이에서 완충작용을 하는 정상적인 구조물의 이름인데 문제는 이 디스크라는 것이 시간이 지나면서 나빠지면 뭐 퇴행성 변화 여러 가지 이유로 나빠지면 병을 일으키기 때문에 최근에 이제 주로 말씀하시는 디스크라는 병은 디스크가 나빠진 병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디스크라는 것을 저희가 평소에 보기가 힘든 거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아마 그 사람들이 디스크는 하지만 실제로 또 어떻게 생겼을지 또 그 안에 또 네네. 어떤 또 뭐 물질들이 들어가 있는지 한번 보시면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되실 것 같은데 네. 준비된 그림이 있죠, 원장님? 네, 그림 보며 말씀을 드릴게요. 이 표시된 것이 네모난 게 뼈입니다. 이렇게 뼈가 표시가 되어 있고 뼈 사이마다 이렇게 하늘색 또는 하얀색으로 이렇게 표시가 된 것이 물렁뼈 또는 디스크라는 구조인데 디스크가 정상 모양에서 퇴행성 변화 또는 이제 외상 등에 의해서 약해지게 되면 내부에 있어야 할 구조가 밖으로 흘러나오게 되는 모습을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네. 흘러나오게 되면 이 주변에는 신경이 있기 때문에 이 신경을 누르게 되고 이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따라서 통증이 생기게 되는 질환, 이것이 디스크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네, 구조를 또 알아보니까 이해가 네. 더 쉬운 것 같습니다. 그래요. 네. 평소에 뭐 범죄 수사 드라마나 네. 병원 드라마에서 많이 봤는데 그렇게 생겼군요. 네. 역시. 자, 그렇다면 그 디스크 구조 이제 알게 되셨잖아요. 그러면 허리 디스크라는 게 어떤 질환인지도 이제 알아야겠죠. 네. 어떤 질환인지 정확히 좀 말씀해 주시죠. 네. MRI 사진을 찍게 되면 사실 디스크에 대한 가장 정확한 진단을 할 수가 있게 되는데요. MRI 사진 내에서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보여진 그림처럼 네. 디스크의 구조가 하얗게 균일하게 보이게 됩니다. 근데 이게 무거운 물건을 뭐 급하게 들어 올린다든지 네. 또는 대표적으로 허리에 부담을 주는 자세, 다리 꼬고 앉고 남자분들의 지갑에는 한쪽 엉덩이에 지갑을 넣고 이런 부담을 주는 자세가 유지가 되고 지속이 된다든지 또는 외부 충격에 의해서도 디스크가 나빠질 수 있는데 이렇게 나빠진 디스크는 MRI상에서 이렇게 까맣게 또 키가 작아지면서 뒤로 튀어나오는 모습을 볼 수가 있고요. 더 심해지는 경우에는 이렇게 터져 나와서 신경을 심하게 압박하기도 합니다. 이렇게 되면 아무래도 통증 역시도 심하게 나타나게 되겠고요. 네. 심한 경우에는 단순한 통증뿐만이 아니라 마비라든지 감각 이상 또는 무섭게 대소변 장애까지도 생길 수가 있는 어떻게 보면 심각할 수도 있는 그런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네. 또 구체적인 증상을 알아보면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허리 디스크의 증상은 또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원장님? 네. 제일 쉽게 생각하면 일단 허리 통증 먼저 떠올릴 수가 있겠고요. 네. 문제는 허리 통증뿐만이 아니고 말씀드린 것처럼 신경이 지나가는 길을 따라서 이 허리 신경이라는 것이 허리에서부터 엉덩이, 다리 쪽으로 내려가게 되는데 이 엉덩이, 허벅지, 종아리, 발가락까지도 증상이 생길 수가 있고요. 제일 중요한 건 심해지면 점점 증상이 나빠지고 마비 증상까지도 생긴다. 따라서 네. 이렇게 증상이 심해지기 전에 치료하는 것이 아무래도 회복도 빠르고 효과도 좋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가 허리 디스크는
정말 많이 들어봤잖아요. 네, 맞아요. 그래서 허리가 아프면 허리 디스크다라고 생각할 정도인데요. 그런데 이 허리 디스크 말고도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게 있다면서요, 원장님? 네, 그렇습니다. 주로는 연세가 좀 있으신 분들에서 발생이 되는 질환인데 말씀이 좀 어렵지만 풀어 설명하면 척추관이라는 것은 우리 몸에 아까 보신 척추가 이루는 일종의 기다란 관입니다. 네. 이 관 내부로 척추 신경 다발이 지나가게 되는데 어떤 이유로든 이 관이 좁아지게 된다면 증상이 생기게 되죠. 네. 그림도 이걸 표현하고 있는데 좌측 그림은 정상 척추관의 모습입니다. 신경 네네. 지나가는 길이 이렇게 녹색으로 동그랗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 네. 이것이 연세 드시면서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면 뼈마디가 굵어지고 디스크도 나빠지고 여러 가지 이유로 관이 좁아지면서 네. 내부에 있는 노란색의 신경 다발이 눌리게 됩니다. 따라서 주로는 걸을 때 다리가 저려서 걷질 못하겠고 5분, 10분만 걸어도 쉬었다 가야 하는 이런 증상이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네. 네. 자, 척추관 협착증 좀 노화가 진행되면서 찾아오는 이게 관이 좁아지면서 신경을 누른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네. 그렇다면 실제로 진행 과정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좀 그림으로 확인하면 좋을 것 같아요. 원장님. 네. 초기 단계에서는 증상을 느끼지 못하는 분도 사실 덜어 있습니다. 네. 1단계 정도 신경이 이제 눌리기 시작하는 단계가 되겠는데 예민한 분이라면 증상이 있지만 좀 둔감한 분이라면 별 증상 못 느끼고 지내시다가 네. 병이 진행해서 약 2단계 정도 심해지게 되면 거의 대부분의 환자가 이 허리 쪽보다는 다리 쪽으로 저림이라든지 땡김, 걷기 힘든 증상을 호소를 하시게 되고요. 네. 네. 이 시기를 지나쳐서 이제 치료를 제때 못 받으시게 된다면 3단계처럼 협착증이 한 군데가 아니라 아주 여러 군데에서 심하게 나타나면서 아무래도 치료에 있어서도 효과가 좀 느리고 좀 더딘 그런 상태가 되기 때문에 빨리 치료받는 쪽이 회복에 좀 도움이 많이 됩니다. 네. 네, 척추관 협착증의 진행 과정까지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그런데 이야기만 들어서는 이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의 구분이 좀 어렵지 않으세요? 그렇죠. 네, 저뿐만이 아무래도. 아니라 네, 네. 지금 화면을 보고 계신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것 같은데요. 쉽게 좀 구분할 수 있는 방법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일단은 연세, 환자의 나이로 처음 구분을 할 수가 있겠고요. 네. 100%는 아니지만 많은 경우에 디스크는 주로 젊은 나이, 활동을 많이 하는 스포츠라든지 몸을 많이 쓰는 나이에 주로 생깁니다. 그래서 20대에서 40대 정도 젊은 층에서 발생을 하고 네. 협착증의 경우에는 적어도 50대 이상에서 발생을 하는 특징이 있고요. 원인이 디스크의 경우에는 튀어나온 디스크 또는 디스크 탈출증에 의해서 신경이 눌리는 주로는 이제 신경 한 가닥이 눌리게 되는 그런 네. 게 발생 원인이 되겠고 협착증의 경우에는 척추관 자체가 좁아지면서 여러 신경 다발이 눌리면서 증상 역시도 좀 여러 가지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습니다. 증상에 있어서 몇 가지 자세와 연관된 차이점이 있는데 이것들은 그림을 보면서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네. 원장님께서 또 다른 좀 이해를 돕기 위해서 영상을 준비하셨다고 맞아요. 하니까요. 영상 보시면서 계속 설명 들어볼까요? 네, 허리 디스크의 경우에는 주로 허리를 앞으로 굽힐 때 통증이 심해지는 특징이 있고요. 네. 척추관 협착증 환자는 반대죠. 그래서 음, 오히려 네네. 허리를 앞으로 구부리면 편하고 두 번째로 디스크 환자의 경우에는 허리와 다리가 함께 아픈 경우가 많이 있고요. 이 협착증 환자의 경우에는 허리 증상은 사실 별로 없고 주로는 엉덩이나 다리 쪽, 발 쪽의 증상이 심한 경우가 많습니다. 네. 세 번째로 디스크의 경우에는 앉아있을 때 압력이 많이 가기 때문에 통증이 심해지고 네. 걷고 서고 이런 것은 큰 문제가 없는 반면에 협착증 환자는 앉아서 쉴 때는 전혀 증상이 없다가 걸으려고 하면 증상이 생기고 네. 이 그림은 누워서 다리를 들어 올려보는 그런 모습인데 디스크는 통증 때문에 올라가지가 않습니다. 근데 협착증 환자는 이 보이는 그림처럼 잘 올리죠. 통증이 이 다리를 들어 올린다고 해서 통증이 더 심해지지는 않기 때문에 이 증상에 있어서도 차이가 있습니다. 네. 네. 자, 허리 디스크와 척추관 협착증이 어떤 증상이 있는지 이제 네. 그림으로 사파를 통해서 아주 이제 쉽게 간단하게 이해를 하셨을 겁니다. 네. 자, 그런데 지금까지 저희와 함께 하신 분들은 척추 질환이 생겼을 때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면서 하면서 지금까지 함께 하셨을 네. 거예요, 아마. 음. 그렇다면 비수술적인 치료법, 그러니까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들 네. 지금부터 하나하나 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원장님 어떤 것들이 좀 있는지 개괄적으로 좀 설명해 주시죠. 네, 말씀하신 것처럼 비수술 얘기를 많이 할 텐데 크게 수술과 비수술로 나눌 수가 있겠고
최근에는 수술 가는 경우 사실 거의 없습니다. 보통 1-20% 이내 네. 환자만이 수술을 받게 되고 표시된 것 같은 이런 비수술적 방법들로 적어도 80-90% 이상의 환자들은 통증의 완화를 기대를 할 수가 있고요. 네. 여러 가지의 방법이 있지만 그중에서도 오늘은 경막외 유착 박리술, 그리고 내시경과 레이저를 사용하는 시술, 마지막으로 인대 강화 치료 세 가지에 대해서 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럼 하나하나 지금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경막외 유착 박리술 어떤 시술법인가요, 원장님? 네, 말씀이 좀 어렵죠. 네. 이 의학 용어들이 다 말씀이 좀 어려운데 경막외라는 것은 신경 주변에 있는 공간을 뜻합니다. 신경 주변으로 들어가서 신경 주변에 있는 유착을 박리하는 방법. 유착이라는 것이 꼭 대부분 수술을 받은 환자에서 주로 발생을 하게 되지만 네. 다르게 표현한다면 수술을 받지 않은 환자에서도 신경이 일단 눌리고 자극을 받게 되면 신경 주변에 염증에 의한 그런 찌꺼기가 쌓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이 통증을 일으키는 큰 원인인데 네. 아주 가느다란 관을 통해서 수술 없이 그런 염증 찌꺼기 또는 유착을 제거하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지금 설명해 주신 경막의 유착 박리술 네. 어떤 분들이 받으면 좋을지도 궁금해지는데요. 네, 사실 적응증은 대부분의 척추 질환에서 다 해당이 됩니다. 네. 대표적으로 허리 디스크 또는 목 디스크 환자에서도 도움을 받을 수가 있고 또 협착증 환자에서도 이 통증이 좋아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 외에는 수술 후에 유착이 생겨서 통증이 남는 경우 또는 수술 후에 원인 모를 통증이 있는 경우 시도를 해볼 수 있고 대표적으로 또 압박골절 후에 연세가 드시면 뼈가 약해지면서 네. 작은 충격으로도 골절이 생길 수가 있는데 이 골절 뒤에 생기는 통증이 매우 심하거든요. 거의 꼼짝도 못할 정도로. 네. 근데 이런 통증에서도 경막의 유착 박리술로 통증의 큰 호전을 보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네, 지금 허리가 불편하신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께서는 나의 경우가 이 경우인가 하면서 눈을 좀 크게 뜨고 비교를 하실 것 같은데요. 저희가 좀 보다 쉬운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원리 영상을 준비를 했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설명 들어볼까요? 네, 이 척추의 모습인데 빨갛게 표시된 곳이 병변이 있는 부위, 안 좋은 부위의 신경입니다. 이 신경 부위로 이 자극을 받게 되면 신경 주변에 저렇게 일종의 염증 찌꺼기 같은 것이 달라붙게 되는데 아주 가느다란 관을 이용을 해서 꼬리뼈 쪽으로 접근을 하고요. 네. 신경 주변 공간, 경막외 공간으로 들어가서 저 찌꺼기들을 제거하고 또 자극받고 있는 신경 부위, 빨갛게 표시가 되고 있는데 이 부위에 약물을 주입을 해서 부종을 가라앉히고 신경을 안정시키는 방법이 되겠고 네. 따라서 통증에 물론 큰 효과가 있고요. 제일 큰 장점은 짧은 시간, 보통은 10분 내지 15분 정도면 충분하기 오, 때문에 예, 크게 뭐 시간을 투자한다든지 또는 회복 기간이 많이 필요하다든지 이런 단점이 없는 비교적 간단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아니 정말 오랜 시간 동안 허리 때문에 고통을 받고 계신 분들이 많을 것 같은데 뭐 10분에서 15분 정도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정말 눈과 귀가 활짝 열리는 것 같습니다. 일단은 저희가 그 시술 사례를 만나보면 네. 더욱더 좀 놀랄 일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떤 사례들을 좀 준비를 하셨나요? 네. 일단 좀 반응이 좀 빨랐던 효과가 좋았던 환자 위주로 준비를 했고 아무래도 개개인 환자마다 회복 속도나 회복 정도가 조금씩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참고용으로 준비를 했고요. 네. 첫 번째 환자는 44세 여자 환자인데 평소에 허리 통증이 있다가 무거운 물건을 들었더니 갑자기 통증이 심해지면서 네. 양쪽 다리로도 통증이 생겼던 환자입니다. 좌측에 표시된 그림은 여러 가지 색깔로 표시가 되어 있는데 적외선 체열 검사라고 하는 사진이고요. 이 사진의 특징은 환자가 통증을 느끼는 부위 쪽 색깔이 파랗게 표현되는 특징이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사진은 이 시술 전 사진을 보면 양쪽 다리 전체가 특히 뒤쪽으로 해서 파랗게 표시가 되어 있는데 네네. 이 디스크로 진단을 하고 말씀드린 경막의 유착 박리술로 치료를 진행을 했고요. 네. 하고 나서는 사진상에서도 색깔이 아래 아. 그림처럼 이렇게 붉으스름하게 변했고 완전히 차이가 나네요. 네, 그렇죠. 증상 역시도 허리 통증이 사라져서 꽤 오랜 기간 고생을 하셨는데 비교적 빨리 좋아졌던 환자가 되겠고요. 네. 네. 두 번째 환자는 수술을 한 차례 받았던 환자입니다. 이 네. 목 사진인데 1년 6개월 전에 수술을 받았고 수술 후에도 통증이 계속 남아 있었는데 하고 나서 사진을 찍어보면 사진상으로는 괜찮고 특별히 네. 원인이 보이지 않았던 환자고요. MRI에서도
병변이 특별히 보이지가 않았는데 말씀드린 방법 유착 박리술로 치료를 하고 나서는 그동안 괴롭혔던 통증이 사라져서 일상생활 그리고 업무에도 복귀했던 환자가 되겠습니다. 네. 자, 40대 남녀 분의 사례를 보고 나니까 아마 더 증상이 나랑 같은데 좋아졌단 말이야 이러면서 네네. 확인 전화를 아마 하고 싶을 거예요. 네. 네. 지금 아래 상담 전화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전화 주시면 저희가 상세하게 또 궁금한 모든 것들을 설명해 드릴 겁니다. 네. 지금 경막의 유착 박리술이라는 수술하지 않고 치료할 수 있는 시술 방법을 알려드렸는데 네. 또 한 가지가 아까 있었어요. 네. 이것도 이름이 어렵네요, 원장님. 네. 경막의 내시경 레이저 시술. 네, 그렇습니다. 네. 비슷한 방법으로 진행을 하게 되는데 네. 이름에 들어가 있듯이 내시경과 레이저 두 가지의 장비를 사용한다는 것이 제일 큰 차이점이 되겠고요. 방법 자체는 아까 말씀드린 경막의 유착 박리술과 일견유사합니다. 그래서 가장 큰 특징이 일단 내시경을 사용을 하기 때문에 네. 아주 작은 병변도 확대해서 보니까 더 이 작은 병변도 쉽게 찾아낼 수가 있고요. 심지어는 MRI에서 보이지 않는 미세한 오. 병변이 간혹 있는데 네. 이런 경우 내시경으로는 확인이 가능한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네. 두 번째로 레이저를 사용을 하기 때문에 디스크에 대해서도 신경을 압박하고 있는 디스크 부위에 레이저를 적용을 하면 디스크까지 치료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되겠고요. 네. 말씀드린 유착 박리술에 비한다면 어떻게 보면 진일보한 그런 방법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네. 아니 정말 이게 내시경을 보면서 하니까 보다 더 이 정확도가 높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그래요. 조금 더 이해를 돕기 위해서 이 원리 영상을 준비를 음. 하셨습니다. 영상 보시면서 더 자세하게 살펴볼까요? 네, 이 보이는 것이 사용하는 장비인데 아주 작은 틈, 3mm면 시술을 진행하기에 모자람이 없습니다. 작은 틈만을 이용을 하고 이 내시경을 삽입을 하게 되면 불빛 나는 내시경을 통해서 실제 신경 주변을 눈으로 들여다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신경을 자극하고 있는 병변이 있는 부위를 쉽게 찾을 수가 있고요. 네. 보이는 그림처럼 만약 디스크가 튀어나와서 신경을 자극한다면 디스크에 레이저를 적용을 하면서 디스크가 수축이 되고 신경 압박이 풀리면서 통증도 좋아지는 방법이 되겠고 네. 이 치료법 역시도 국소 마취만으로 하기 때문에 중간에 불편함이 있다면 환자와 시술하는 의사 사이에 서로 대화가 가능해서 불편함이 없이 치료를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그 앞서도 말씀해 주셨지만 MRI 상에서도 그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내시경이 들어가 직접 보게 되니까 아마 네. 더 정확한 시술을 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말씀해 주셨지만 이 밖에도 이 시술 방법의 특징이 상당히 많죠. 네. 소개해 주시죠. 제일 큰 특징은, 제일 큰 장점은 수술하지 않고 디스크를 치료한다라는 게 되겠고요. 네. 마취 역시도 일반 수술처럼 큰 마취가 아니라 국소 마취만으로 하고 시술 시간도 15분, 20분이면 충분합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병이 있는 분들, 수술이 꺼려지는 당뇨나 혈압뿐만이 아니라 뭐 심장 질환, 뇌 중풍 여러 가지 질환이 있는 분들도 시술이 가능하고 수술을 이미 받았던 환자 역시도 통증이 재발하거나 증상이 남아 있다면 이 내시경과 레이저를 사용한 치료로 효과를 보는 경우가 자주 있습니다. 지금 함께 하시는 여러분들께서 감탄사를 연발을 하실 것 같아요. 그런데 저처럼 좀 겁이 많은 분들은 네. 실제로 어떻게 시술이 이루어지는지 가장 좀 궁금해 하실 것 내 같거든요. 눈으로 봐야겠다 이거죠? 맞아요. 그래서 실제로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또 저희가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네. 보시죠. 네, 수술실 내부의 모습인데 이상하죠. 비수술이라 그래놓고 수술실이 나오고 있으니까. 근데 깨끗하게 하려는 목적으로 이렇게 네. 하고 있고 보이는 빨간 불빛이 실제 내시경 선입니다. 이 내시경을 넣으면 모니터를 통해서 신경 주변, 신경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고요. 네. 보이는 것은 튀어나온 디스크를 확인하는 모습인데 네. 이렇게 디스크가 신경을 누르는 압박하는 것이 이제 확인이 되면 이쪽에 노란 불빛이 나는 레이저를 적용을 함께 합니다. 따라서 네. 디스크에 대한 치료도 함께 끝낼 수가 있고요. 시간이 짧기 때문에 보통은 이제 직장 생활을 하는 분들이 도저히 시간이 없어서 치료를 못 받겠다는 분들도 이 치료법의 경우에는 큰 네. 부담 없이 받을 수가 있습니다. 아, 네. 그렇구나. 자, 역시 이 시술을 받고 좋아지신 분들이 없을까요? 있을까요? 네, 많으시죠. 네. 바로 사례 소개해 주시죠. 네. 첫 번째 환자는 이제 52세 환자인데 수술을 받았던 환자입니다. 처음에는 2년 전에 수술을 받았는데 네. 보이는 사진, 추간판 탈출증이 심하게 있어서 신경이 눌리는 것 때문에 수술을 받고 수술 이후에 증상이 좋아져서 잘 지내시다가
최근 들어 통증이 똑같이 재발을 했는데 MRI를 다시 찍었더니 병이 없었습니다. 이 환자의 경우에는 내시경으로 들여다보니까 과거 수술 받은 부위 주변에 신경적으로 유착 조직이 심하게 있었고 이 유착 때문에 신경이 당겨지는 상태였죠. 이 환자의 경우에 내시경 레이저로 치료를 하고 나서는 증상이 좋아져서 일상생활로 복귀를 했고요. 두 번째 환자는 47세 환자인데 비교적 좀 젊은 나이에 네. 협착증이 생겼던 환자입니다. 네. 허리 통증은 좀 오래됐고 최근 3개월 정도 전부터 엉덩이와 다리 쪽에도 증상이 생겼는데 말씀드린 것처럼 특히 걸을 때 심한 전형적인 협착증 증상으로 내원을 했습니다. 네. 걷기가 힘들기 때문에 일상생활이 힘든 상태였고 네. 비교적 젊은 나이에 생겨서 내시경 레이저로 치료를 했는데 하고 나서는 증상이 좀 많이 좋아져서 주변에 이제 다니는 거, 일상생활 하는 거 큰 문제 없을 정도까지 증상이 좋아졌습니다. 네. 정말 고통이 다행이네요. 네, 그러니까 고통이 사라진과 동시에 삶의 질이 확연하게 좀 높아지지 않았을까 이런 맞습니다. 생각이 듭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마지막 비수술 치료를 좀 알아봐야 할 것 같은데요. 바로 인대 강화 치료입니다. 이 치료는 어떤 분들이 좀 치료를 받으면 좋을까요? 네, 이 인대 강화 주사 치료는 그 자체 하나만으로도 단독적인 치료로도 쓰이지만 만약 병이 심한 경우라면 말씀드린 디스크나 협착증이 동반된 병이 있다면 이 병에 대한 치료 후에 보조적인 요법으로도 사용되기도 하고요. 네.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병에 대해서는 디스크 환자 물론 가능하고 협착증 질환이 있는 분들 또 전방전이증 말씀이 좀 어렵지만 일종의 뼈와 뼈 사이가 좀 어긋나는 네. 관절 질환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네. 이런 질환에서도 또한 수술 후에 증상이 남는 척추 수술 실패 증후군, 측만증, 분리증 이들 질환의 공통점은 제일 중요한 것이 척추 주변 근육 또는 인대가 약해지면 통증이 더 심해지는 질환이라는 특징입니다. 그래서 네. 이것 때문에 각각의 치료 후에 통증이 좋아지고 나서 일부 남는 경우가 자주 있는데 이런 경우 척추 주변에 있는 인대를 튼튼하게 해줌으로써 보다 증상이 더 좋아지는 완벽하게 좋아지는 그런 효과를 기대할 수가 있습니다. 네. 척추인대 강화 치료를 받아야 될 분들이 아마 지금 소개가 됐는데 디스크 네. 질환, 뭐 협착증 질환, 척추 침만증, 분리증 웬만한 뭐 척추 질환에는 다 해당이 될 것 같아요. 강화하면 네. 다 좋아질 것 같은데 네네. 그렇다면 이 또 치료 방법에 특징이 있을 것 음. 같습니다. 좀 소개해 주시죠. 네. 특수하게 좀 제조된 약물을 척추 주변에 있는 인대에 주입을 하게 되는데 따라서 약해진 허리 인대를 근본적으로 강화시키는 방법이 될 수가 있고요. 네. 통증이 병이 심하지 않은 상태에서 척추 주변 인대 쪽이 약해서 생기는 통증이라면 이거 하나만으로도 통증이 많이 좋아질 수가 있고 네. 또 병이 같이 있다면 병에 대한 치료에 보조적으로 사용을 해서 더 좋아지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되겠고요. 간단한 주사만으로 치료가 끝나기 때문에 네. 네. 뭐 큰 병이 있어도 크게 상관없이 시행을 할 수가 있고 또 주사하기 때문에 치료 후에 일상생활에 지장이 없고 바로 복귀가 가능한 특징이 있습니다. 네. 보여지는 게 아까 말씀드린 그런 적외선 체열 검사 아, 사진인데 네. 환자가 주로 통증을 느끼던 부위, 그러니까 목 아래쪽, 등 위쪽 부위의 색깔이 치료 전에 비해서 치료 후의 사진을 보면 붉으스름하게 변했고 또 아래쪽 등 쪽까지도 색깔이 돌아온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네. 효과가 있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네. 뭐 간단한 주사 치료로 이렇게 차이가 난다고 하니까 좀 고려를 해봐도 될 것 네. 같은데요. 그리고 통증의 원인을 근본적으로 치료한다는 것이 네. 상당히 아주 이 치료 방법에 대한 아주 믿음과 네. 또 호감도가 싹 가는 것 같아요. 네, 또 병행할 수 있다고 하니까 많은 관심을 가지실 것 같은데 실제로 네. 어떻게 치료가 이루어지는지 마찬가지로 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만나볼까요? 네, 실제로 간단한 주사 정도라고 생각을 하면 되겠고요. 네. 이렇게 준비된 것처럼 영상을 보면서 음, 실제 척추를 들여다보면서 그 주변 인대 쪽으로 바늘을 넣어서 병원에서 제조한 특수 약물이 있습니다. 네. 이 약물을 주입을 해서 일종의 그런 자가 면역 반응에 의해서 척추 주변 인대가 증식되는 방법을 사용을 하게 되고요. 네, 건강해지는 방법이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네. 자, 저희가 오늘 척추 질환에 수술하지 않고 치료하는 방법,
그러니까 비수술적 치료 방법들을 한 3가지 정도 소개해드렸어요. 네. 근데 이 시간쯤 되면 이제 우리 어르신들이 네. 이 방송 많이 함께 하시잖아요. 맞아요. 깜빡깜빡 하시거든요. 네. 앞에 무슨 뭐였지? 말씀인지. 하실 거예요. 그렇다고 이분들 메모를 하시겠어요? 네. 그 원장님 도와주셔야죠. 어떤 치료 방법이 있었는지 다시 한번 네. 설명해 주십시오. 3가지 방법 중에 첫 번째 말씀드렸던 경막외 유착 박리술이라는 치료는 꼬리뼈 쪽으로 아주 가느다란 관을 통해서 신경 주변의 신경을 자극하는 병들, 대표적으로 염증이나 유착 조직을 제거하고 신경을 안정화시켜서 디스크나 협착증 환자에서 통증이 없어지는 그런 치료 방법이 되겠고요. 두 번째로 말씀드린 내시경과 레이저를 함께 사용하는 경막 외 내시경 레이저 시술을 시행을 한다면 네. MRI에서 보이지 않는 작은 병변까지도 찾아내서 치료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장점이 있고, 마지막으로 인대 강화 주사 치료를 덧붙인다면 척추 주변에 있는 인대와 근육을 튼튼하게 하면서 통증이 더 좋아지고 또 앞으로도 병이 좀 덜 생기도록 일종의 예방 효과까지도 기대를 할 수가 있는 그런 방법이 되겠습니다. 네. 지금 이제 비수술적인 치료 방법 한 3가지를 정리해 드렸더니 네. 또 젊으신 분들은 이제 난 뭐 척추 건강이 괜찮고 이제 끝나가는구나 싶어서 채널 돌리시려고 하시잖아요, 지금. 잠깐만요. 건강은 건강할 때 지켜야 된다는 거 그리고 아시잖아요. 부모님 건강도 생각을 그럼요. 하시면 더욱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네. 원장님의 이 말씀까지 듣고 채널 돌리셔도 됩니다. 네. 척추 건강할 때 지키는 게 가장 좋지 않습니까? 네. 평소에 좋은 생활 습관, 건강 관리 방법 좀 소개해 주시면 예방법? 좋을 네. 것 같아요. 네. 네, 제일 중요한 건 사실 생활 태도입니다. 자세가 제일 중요하고요. 이렇게 앉아있는 한 가지 자세에서도 통증을 유발하는 디스크를 발생시키는 그런 자세들이 있거든요. 장시간 앞으로 허리를 이렇게 구부정하게 앉는다든지 이 자세가 되면 당연히 목을 이렇게 들게 되고 이건 허리뿐만이 아니라 목에도 영향을 미쳐서 정상적인 커브를 망가뜨리게 되고 또 디스크 질환을 빨리 발생시키게 됩니다. 이 자세가 제일 중요하겠고, 또 여자분들의 경우에는 장기간 하이힐을 신고 걸어 다닌다든지 또는 백을 한쪽에만 메고 다녀서 틀어진 자세, 이런 것들이 골반을 틀어지게 하면서 통증을 유발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생활 습관과 연관해서 남성분들의 경우에는 뭐 최근에는 워낙에 많이 하시니까 이 담배를 태우시는 거, 흡연하시는 거, 이것도 척추 건강에 연관이 있습니다. 담배가 뭐 백해무익하다고 알려져 있지만 네. 특히나 척추에 관련해서는 혈액 공급을 방해하고 척추를 쉽게 늙게 하는 그런 안 좋은 습관이 되겠고요. 네. 예방법으로는 주로 이제 운동 방법을 소개를 해드리고 걷기나 네. 수영과 같은 그런 유산소 운동과 함께 병원에서 간단한 체조 방법들을 소개를 해드리니까 네. 가까운 척추 전문 병원이라면 그런 예방법에 대한 간단한 운동법들을 들으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이렇게 바른 생활 습관이 건강한 척추를 만드는 것 같은데요. 일단 이러한 생활 습관 갖길 바라겠고요. 일단은 내 몸이 아픈데 어떻게 치료를 해야 할까 네. 고민만 하기보다는 네. 좀 조기 치료를 권해드리겠습니다. 저희에게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면요. 저희가 성심성의껏 전화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래 나가고 있는 전화번호로 언제든지 전화를 주시기 바랍니다. 네. 지금까지 도움 말씀 주신 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새바른병원의 최귀현 원장님이셨습니다. 네, 오늘 좋은 말씀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방송이 끝나더라도 여러분의 건강에 궁금증은 저희가 풀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욱더 좋은 정보를 가지고 인사드릴게요. 네, 활력맨 아뷰! 활력 쏴드리면서 물러갑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